네, 마이크 잘 켜져 있고, 첫 번째 수업은 이제 7단원, 사회 1 교과서의 7단원, 개인과 사회생활입니다. 제가 이제 수업은 주로, 사회문화와 관련된 영역이랑 정치, 법, 경제, 이런 애들을 갖다가 이제 일반 사회과라고 하거든요. 사회 교과서에서 이제 전부를 다룰 건 아니고, 이 정도 제 전공인, 제가 이제 일반사회 자격증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 전공에 맞춰서 전공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단원에서 이제 개인과 사회생활인데요. 중단원을 한번 살펴볼까요? 소단원. 소단원을 보면은 사회화와 청소년기의 특징,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역할, 사회 집단과 차별 문제. 이제 이 7단원 같은 경우에는 위에 나와 있는 영역들 중에 사회문화 파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회라는 말들이 많죠? 이제 개인들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 우리 청소년기와 이 사회화라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성장하는 걸 갖다가 사회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이 어떠한지,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이제 사람들마다 역할이 있고 지위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배울 거고, 사회에는 또 개개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모인 집단도 있어요. 이 집단에 관한 것과 이제 차별에 관한 문제까지도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다 하진 못할 거고, 오늘은 아마 첫 번째 거 절반을 할까요? 아니면 잘 하면은 이제 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화와 청소년의 특징입니다. 청소년기의 특징. 이제 이 단원, 여기에서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도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사회화의 의미와 과정이에요. 이제 학습 목표로 따지자면 이 사회화의 의미와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학습 목표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 잘 할 수 있냐, 아니면은 못한다고 하면 약간 너무 슬프니까 아직 서투른가. 근데 아마 서투를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발전해 가는 거니까 그러려고 연습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설명을 중얼중얼 거리면서 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혼자 있어도 사람이긴 하죠. 근데 진짜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같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말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악수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라고 했죠. 아니, 이거를 사회적 동물이라고도 생각해도 되는데, 이 말은 뭐냐? 고대 민주주의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했었잖아요.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사람들이 다 한 공간에 모여요.
우리나라 현대로 치면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라서 개개인들이 다 가지 않잖아요. 선생님도 무슨 토론 그런 거 토의나 법안 만드는데 가지 않는데 이제 국회의원들끼리만 간다고 하면은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것 같다가 이제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직접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토론을 하고 나는 A라고 생각해. 아니야, 난 B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고 뭔가 결과물로서 하트? 하트라는 결과물을 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같이 의견이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과정을 보고서 이제 정치적,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태어나면 이제 엄마랑 아빠랑 그리고 형제 자매가 있었다면 태어나자마자 형제 자매랑 관계를 맺죠, 관계. 그리고 조금 더 자라면 친구가 생기고 선생님이라는 존재랑 또 관계를 맺고 나중에 되면은 직장 동료 등등등. 계속 저희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들끼리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간이 되는데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쨌든 그냥 있어도 인간인 거잖아요. 사람이고. 그런데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인간다운인 게 어떤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예의 같은 게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은 뭐 지식 같은 거 알 수 있는 거나 아니면은 태도도 있을 거고 뭐 앉는 자세, 식습관 이런 게 있겠죠. 만약에 저희가 사회 구성원들이랑 상호작용을 하지 않았다면 모글리 여러분 정글북 영화나 책이나 아마 한 번쯤 봤을 텐데 모글리 같이 이제 사람들 손에서 자란 게 아니라 동물들 사이에서 자란 경우. 이 책에서는 이제 바로 사람들이랑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 현실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1920년 인도에서는 이제 늑대가 키운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를 이제 발견하고서 사람들 사이로 데리고 왔지만 그 아이는 계속 기어다니고 옷도 안 입고 그냥 생 고기를 먹고 이런 식으로 인간답다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죠. 음, 이렇게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회화라는 개념도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 필요한 언어와 행동 양식, 지식과 가치관 등을 배워가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배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생활을 하면서 배우는데 무엇을 배우냐? 바로 언어나 행동 양식이나 지식, 가치관 같은 거를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벌써 저 같은 경우에는 25살 25년을 살아오면서 계속 사회화를 해온 거예요. 계속 배운 거죠.
예를 들어서 언어, 엄마, 아빠. 처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됐죠. 엄마, 아빠랑 계속 의사소통을 하면서 계속 엄마 해봐, 엄마 이러면서. 그리고 행동 양식. 수업 시간에. 이제 초등학교 처음 등교했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이 책상이란 것도 낯설고, 그 전에 유치원이랑 어린이집까지는, 음,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오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것처럼 책상이랑 의자에 앉아서 딱 자기 자리가 있고, 이런 게 생기는 건데, 그때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떻게 앉아 있어야 되는지. 보통 그럴 때는 이제 바른 자세를 알려주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어, 이렇게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지만 여러분도 지금 한번 허리 쭉 피면서 선생님도 계속 꼬부동하게 있다가 시원하네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앉아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지식.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화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치관. 가치관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 사회화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특히 사회문화라는 이 큰 학문 영역에서 이 사회화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럼 이 사회화라는 걸 왜 하느냐? 왜 하느냐보다는 이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알아보면은, 어, 우선 개인적 측면이 있어요. 사회화의 기능에는 개인적 측면이 있고,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측면이 있는데, 개인으로서는 이제 사회화를 통해서 어떤 사회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막 영양에 태어났어요. 전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 사회에 대해서. 약간 거리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엄마라고 할 수 있고, 걸음마를 하기 시작하고, 식습관, 젓가락 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친구들과 이제 잘 지내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점차 저희는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 된 것 같고. 즉, 개인적으로는 소속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소속감을 느끼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화를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이제 옷 스타일링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이제 유행이란 게 있잖아요. 유행이라는 게 생긴다고 해서 모두가 100% 똑같은 옷을 입진 않아요. 약간씩 다르죠. 이런 치마였으면 어떤 애들은 이런 치마를 입고 어떤 애들은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생긴 치마를 입고 어떤 애들은 뭐랄까 이렇게 생긴 치마도 있고 이런 치마 이뻐요. 선생님 하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회화를 통해서 이 첫 번째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은 개성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를 접함으로써. 그 전까지는 이런 치마였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개인의 개성과 정체성. 이제 정체성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에서는 아, 나는 이 스타일이 좋아. 이 스타일이 좋아. 이런 거를 하나하나 알아감으로써 나 자신을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체성 이제 조금 더 방금 설명해 준 거는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든 거고 조금 더 자세한 정확한 설명은 이제 자신의 목표나 역할, 가치관 등에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표, 역할, 가치관에 대해 명확히 인식. 그렇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혹시 좋은 뭔가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은 댓글에다가 달아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미안해요. 사회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사회라는 게 여기서 왼쪽에서 봤던 것처럼 사회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회 안에서 공유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무언가가. 그래서 이렇게 한 묶음으로 모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문화가 있고 사회가 있고 여긴 동그라미로 보이고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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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가 있으면 여기는 이제 네모 사회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회화는 한 사회에서 문화가 있으면 그 문화를 공유하고 제가 여기에 들어감으로써 여기에 있는 문화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문화를 공유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 지금 제가 태어났는데 다음 세대로 지금 전달이 된 거죠.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제 기성세대, 원래 살던 세대고 신세대였으면 이렇게 이제 신세대가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전달이 되고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까지 전달이 돼요. 그러면 이 문화는, 이 사회는 계속 유지 그리고 발전할 수 있겠죠. 이제 다음 세대에 전달을 한다고 해서 아까 전에 개인적 측면에서 봤던 것처럼 100%로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뭐 99%든 98%든 아니면 뭐 50%든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됨으로써 유지를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마이너스인 유지가 아닌 발전, 변화하는 측면이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발전하거나 변화하는 기능을 하게 되겠죠. 원래 발전은 기존에 있는 거를 베이스로 한 단계 달라지는 거니까 여기까지도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화는 특정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제가 25살을 살아오면서 아기 때, 학창 시절, 그리고 뭐 대학교 와서도 지식을 배우고 가치관은 계속 배우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회화는 계속 평생에 걸쳐 그 사회화는 뭐였다? 바로 다른 사람들과 생활을 하면서 언어, 행동 양식, 지식, 가치관 등을 배운다라고 했잖아요. 평생 계속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계속 이 다른 사람들과 생활을 하겠죠. 그리고 생활을 하면서 언어도 계속하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와가지고 갑자기 먼문미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했더니 친구들이 이제 요즘 아이들 학생들이 쓰는 은어 같은 건데 너무 재밌다, 너무 귀엽다, 너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이거를 배우게 된 거죠. 즉, 저는 사회화가 된 겁니다.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 사소한 거라고 보기 어렵죠. 이렇게 배운다는 거는 다 중요한 거고, 이렇게 사회화를 평생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말은 어떻게 학생들에게 걸어야 하는 건지, 친구한테 거는 것과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태도도, 이런 것들 이제 저는 이제 교생 실습을 가서 배우게 되는 거죠. 두근두근. 혹시 나중에나 오늘이나 여러분 꿈 같은 게 있으면은 한번 적어주시면은 댓글에 혹시 도움이 줄 수 있는 거라면 상담까지 못하더라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대학생이니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화는 평생에 걸쳐서 계속되고 있는데 요즘 사회,
현대사회라고 하거든요. 요즘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적인 거. 현대사회는 변화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fast.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어, 중 1인가 2인가 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스마트워치, 뭐 온갖 스마트는 다 생겼죠. 로봇 청소기. 최근에 선생님이 로봇 청소기 샀는데 좋더라고요, 이거. 틀어놓고 이제 허리 아프게 이렇게 굴리지 않아도 되고. 근데 이런 로봇 청소기가 새로 나왔어요. 샀어요, 제가. 그리고 이거 바로 쓸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젊은 세대가 더 잘한다고 해도 무슨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는 보고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사용 설명서 같은 거를 보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선생님의 이제 엄마 아빠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출시됐을 때 이제 배워야 되셨어요. 이런 것처럼 현대사회의 변화 속도가 빨라가지고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 배우는 걸 재사회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재사회화니까 사회화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핸드폰이 그냥 있었죠. 3G 폰이라고 요즘에 부르는 핸드폰, 그 시절에 핸드폰이라고 불렀던 3G 폰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됨으로써 스마트폰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그냥 일반 청소기가 있었는데, 로봇 청소기가 생김으로써 이걸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작동법을 배우는 거.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소비자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직장인이나 생산자 측면에서 보면 노동자, 근로자 측면에서 보면 이제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직장이 바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 예시를 들어볼게요. 옛날에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에는 다 손글씨로 업무를 처리했겠죠. 그런데 컴퓨터가 있음으로써 이제 한글 아니면 워드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직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직장 내부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니까 이제 새로운 기술이 생기니까 직장이 바뀌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도 익혀야 되는 거겠죠. 직장이 바뀌는 걸 이제 직업이 바뀐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무엇을 일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다문화 사회. 얘네는 직장이나 생산자 근로자 쪽이 아니겠네요. 생산자 측면에서 얘네는 이제 근로자, 노동자, 직장인 측면이겠잖아요. 생산자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 키오스크라고 하는 거 맞나? 키호스크인가?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뭐 주문하기, 카드 아니면 현금, 매장 안에 여기 만드는 사람들 있고 햄버거 같은 거.
이게 새롭게 등장했어요. 그럼 이 사장님은 이걸 어떻게 설정을 하고 어떻게 뭐 설치를 하고 그런 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새롭게 배우는 것이 또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는 제 사회와의 지금 예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문화 사회. 다문화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왔다고 생각할까? 저기 어딘가에서 일로 온 거예요. 그러면은 A 사회에서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 우리나라 이게 이제 사회인 거죠. 또 다른 B 사회의 문화는 달라요. 언어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래서 이 이동한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언어, 문화, 가치관을 새로 배워야 되는 거죠. 원래 기존의 거가 여기에 있지만 A 사회에 관한 게 여기 있지만 여기 와서 우리나라에 관한 걸로 이제 배워야 한다 이 말이죠. 이제 뭐 이게 완전히 A를 없애라는 건 아니고 A라는 게 일단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A도 여기 안에 있겠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회화에 관한 이야기도 해보았고 가장 전형적인 예시는 뭐 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디지털 기기가 등장해가지고 노인 세대나 이제 조금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우는 것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쓰고 있는 이 태블릿이라고 하죠. 이 태블릿도 처음에 쓸 때 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거 막 그 너튜브라고 하죠. 유튜브를 보면서 어차피 내가 유튜브에 올리고 있구나. 유튜브에서 검색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쓰는지 사용법 같은 거를 꿀팁 이런 거를 이제 알아내기도 했죠. 그럼 다음 내용으로 사회화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저희가 사회화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리고 재사회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럼 이제 사회화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회화 과정. 그리고 사회화 기관. 이 사회화라는 거는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평생의 그 일대기를 보면서 함께 어떤 기관이 그 일대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애 태어났어요. 애기 포대기 약간 번데기 포대기고 태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사회화 기관은 바로 가정이 되겠죠. 이게 그래서 맨 처음에 나타나는 사회화 기관이라서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 습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저귀 떼는 거, 기저귀 떼는 법도 이제 배변 훈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그런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아니면은 생활 습관에서 뭐 양치하는 법도 이제 엄마 아빠가 알려주고, 뭐 언어 당연히 배우게 되고, 뭐 감사합니다라고 해야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아니면 예절도 포함되겠죠. 방금 그 감사합니다 예시에. 이렇게 아기 때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유아기 약간 컸어요. 그 노란 모자 그림 너무 못 그린다. 괜찮아.
알아볼 수 있겠죠? 이 노란 모자, 그 유치원 모자 그거예요. 유아기 때에는 이제 또래 집단이 가장 사회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화 기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가서 같이 놀이를 하고, 이 놀이를 함으로써 그냥 노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지금 저희는 이제 사회화를 하는 두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이 놀이를 통해서 이 아이들은 규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를. 예를 들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거에 대한 규칙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지만 이제 몰랐었다고 가정을 하고 유치원에 갔더니 그걸 가지고 놀재요. 아니면 뭐 유치원 선생님이 이걸 하면서 오늘은 시간을 보낼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해줘요. 앞에 있는 애가 눈을 가리고 있으면 뒤에 있는 애들이 움직인다. 그 얘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 움직이는데 뒤로 돌아보면은 너는 멈춰야 한다. 이런 규칙을 알게 되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막 틀려요. 막 뒤에 보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말하고 막 끝났는데 막 움직이고 있고 막 깔깔깔깔 웃고 있고 아직 규칙이랑 질서를 잘 습득하지 못한 건데 몇 번 하다 보면 놀이를 몇 번 하다 보면은 야,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 말할 수도 있고 아차차 이게 아니구나 라고 혼자서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이게 다 공동체 생활인 거잖아요. 같이 노는 것도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질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사회화 과정이 끝나면 세 번째가 바로 여러분 시기예요. 청소년기. 청소년기에서는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곳이 바로 학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여기에서 친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심지어 하루 일과 중에서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나요? 9시부터 이렇게 생각하면은 8시간. 제일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제 가정이나 유치원도 이제 있겠지만 가정에서 이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은데 청소년기 때부터는 이제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죠. 여기에서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 아니면 선생님 이런 사람들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술, 규범, 가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학교는 정말 가르치기 위한 공간이잖아요. 가르치고 배우기 위한 공간. 그래서 가장 사회화 기관 중에서 제일 사회화의 역할을 목적으로 그 자체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기관이 바로 사회화 학교이고 그래서 여기서 지식,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회 지식, 사회과에 관련된 지식을 가르칠 거고 기술 같은 경우 뭐 컴퓨터 코딩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술과 가정 시간에 선생님이 옛날에 그 독서대를 만든 적도 있었고 학교에서 그 규범 뭐 수업 시간에는 욕을 하면 안 돼. 이런 규범이나 가치 같은 거를 배울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가 끝났어요. 학창 시절이 끝나고 이제 성인이 되면은 직장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우리나라 지금 법이 주 5일제 그리고 40시간 이하인데 그러면 학교랑 거의 비슷하네요. 하루에 8시간 정도. 근데 이게 이제 더 그 이상도 할 수 있어요. 그 추가 수당을 주면은. 그래서 이제 엄마나 아빠들이 야근을 하는 이유라기보다 할 수 있는 수당이 뭐야? 추가 수당. 야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법이 있음에도 야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추가 수당을 받으면서 초과 근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직장이죠. 처음에 첫 직장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막 여러 가지를 배우겠죠. 뭐 문서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용어가 있을 거예요. 뭐 회계 같은 경우에는 손익계산서. 이건 굉장히 이걸 알아야지 솔직히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회계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좋은 건 아닌가? 아니야. 근데 뭐 혹시 몰라서 어떻게 운이 좋아서? 아니야. 아 몰라. 그니까 원래 몰랐던 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회화라는 게 배우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원래 손익계산서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회계 쪽에서 일하는 직무가 회계 쪽인데, 근데 이제 첫 직장을 갔더니 손익계산서를 어, 기업마다 항목이 다르니까 비용이 그리고 수입이 이렇게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손익계산서가 모르면 손해랑 이익을 계산하는 서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직장에 들어가서 사회화를 배우겠죠.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행동 양식 같은 거. 그리고 뭐 이제 평생에 걸쳐서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그 평생에 포함될 수 있는 그 모든 사회화 과정에 포함될 수 있는 거가 대중 매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 TV 보죠? 아니면 유튜브 보죠? 청소년기 보죠? 성인 보죠? 대중 매체는 모든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로 많은 지식이랑 정보가 전달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절반을 했습니다. 첫 수업이라서 많이 서툴고 그랬을 텐데 도움이 됐다면 좋겠고 혹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성심성의껏 댓글을 달겠습니다. 감사합니다.